여 변호사님, 헌재에서 판결을 두고 법사위에서 하자가 크게 있어서 가지고 국회 기능에 타격을 주었는데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이게 처리가 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 자체가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 변호사님은 헌재 판결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참 난감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저번에 이성윤 지금 검사장,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도 절차는 잘못됐는데 위법하지 뭐 괜찮다 이런 식의 판결이 지금 법원에서 나왔고, 그렇죠. 곽상도 사건에서도 돈을 받았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다. 또 무죄 나오고. 윤미향이도 마찬가지. 예, 윤미향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사법부죠, 사실. 뭐 헌법재판소, 그렇죠. 대법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돼 있지만은 이 사법부의 판결들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어리둥절하실 건데, 사실 법조인들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수 법조인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고, 아마 진보 성향 민변이나 지금 야당 이재명 측의 어떤 동조하는 입장인 법조인은 아마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헌재의 이 판결,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던가 당대표던가요? 당대표죠. 누가 그래? 누구죠? 주호영. 주호영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나치를 갖다가 예를 들었더라고요. 나치. 거기서도 그 히틀러가 독일 제국의 부활, 그리고 독일 국민의 어떤 융성을 위해서는 우리한테 법을,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달라. 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줬는데, 그 수권법 자체가 사실은 어떤 민의를 반하는 거지만 목적이 좋다. 독일을 위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적법하게 된 바람에 그걸로 나치가 전 유럽을 갖다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법을 항상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정당성, 이거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형식적인 정당성만 보면 뭐 법으로 다 해놓으면 다 그런 거 맞게 보이죠. 뭐 틀린 게 없다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 조문을 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번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했으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다수 의견, 5인이죠. 5인은 이 헌법과 국회법의 근본 정신에는 눈을 감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니까 어떤 사법의 자기 견제란 게, 통제란 게 있거든요. 다른 국가의 상권 중에 다른 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은 건드리지 말자. 자율권을 존중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어떤 조금 잘못했더라도 이거는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차 문제는 있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절차 문제는, 이거는 그 어떤 그 의도 이런 거와 관계없이 법의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가 정해진 그 근본 헌법이나 법률의 의도를 갖다 훼손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잘못된 법이, 그 입법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헌재에서는 사실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 사람은 절차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결론을 갖다가 법이 유효하다 하는 바람에 5대4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법도 잘못됐다 했으면 거꾸로 5대4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선 재판관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국회법에서 그
뭡니까? 빨리 패스트 트랙이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그다음 민영배 의원 탈당시킨 거. 위장 탈당이죠. 위장 탈당시킨 거. 그게 결국은 그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갖다가 훼손한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김정은 같이 북한 공산주의 같으면 뭐 일당 독재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게 그 안건 조정위원회입니까? 예. 거기에서 그 야당을 3명인가 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맞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국회법의 정신,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조정과 타협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법 조항을 뒀는데 탈당을 시키고 위장 탈당을 시키고 겉으로만 이게 야당이 2명인가 3명 되면서 했기 때문에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러니까요. 그런 법률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5명의 헌법재판관이 진짜 헌법 정신에 눈을 감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편을 들어준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볼 때는. 됐죠. 이거는 민주당한테 면죄부를 준 거죠. 면죄부 준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 검찰 검수완박 이렇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예. 만일에 이번에 이 검수완박이 위헌으로 난다. 그러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기소도 지금 받고 있지만은 그 입지도 완전히 줄어들어 버려요. 네. 그걸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법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해서 죽어가는 놈을 살려줬어요. 예.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작년인가요?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위헌 신청하고 할 때 입법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 절차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렇죠. 그럼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거의 이 잘못돼서 폐기돼야 될 법을 예.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살려줘 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예. 아니 유효한 법이 조금의 하자. 정신은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의 위배를 했다. 이거 하고 이거는 정말 위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법은 당연히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정파적인 어떤 목적 하에 이걸 살려줬다. 이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 결정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번 5분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게 예전에도 한번 2009년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런 일이 절차가 위배됐지만 했지만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거대 야당의 어떤 폭주 이걸 사실 헌법재판소가 막아줘야 되는 기관이 예,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정당이 다수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걸 막아주라고 그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있는 건데 예. 그 헌법재판소마저 다수당의 어떤 그 편을 들어주는 논리도 없이 예.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그 어떤 절대 다수당이 출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입법부를 견제하는 건 행정부도 있지만 사법부가 제일 사법부가 중요하지 제일 않습니까? 중요하죠. 행정부는 예. 오히려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를 하기는 좀 그 무리가 고 실제적인 힘이야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법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거대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폭주에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에 기대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5분 헌법재판관들 이 법이 유효라고 했던 재판관들이 어떤 그 크게 부끄러워한다. 예. 자기 양심에 아마 분명히 반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법조인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이 사법 폭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여당 편이고 야당 편을 들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라 예. 정말
법과 양심에 양심에 따라서,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딱 갈려버렸다. 완전히 뭐 진짜 누가 임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판결이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아니냐. 그러려면 뭐 판결을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할 게 뭐 있느냐. 결과는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헌재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이념의 잣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은 그걸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에 헌법재판소가 사실 저기 노태우 대통령 그거 하면서 제5 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 아닙니까? 예전에 대법원이 위원 심사를 했다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대법원이 했었죠. 어떤 대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기류에 휘말려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 신뢰를 해치는 거 아니냐 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떼어냈는데 육공화국 헌법에서 그렇게 만든 그런데 거죠. 그 헌법재판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은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 성향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헌법과 양심에 그렇죠. 따라서 올바르고 상식에 입각한 그런 그렇죠.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거 그걸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투영해 버리면요. 그렇죠.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도 그런 성향을 그러니까요. 보여가지고 예. 대법원에 가면은 뒤집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 판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이 거짓말 했냐 했더니 묵묵부답하면 거짓말 안 한 거로 하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특히 재판에 있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 그건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보면은 과정은 위법이고 위헌인데 결과가 좋으니까 오케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여러 가지 꼼수에 꼼수가 벌어졌는데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의회 폭거랄까 또 의회 독재 이것에 지금 헌재가 아주 날개를 딱 달아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해도 본회의에서만 그냥 형식적인 그 절차를 잘 밟아서 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대법원에서 분리할 때 진짜 그 헌법의 정신 그리고 법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하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실정법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데 주력하는 기관이지 어떤 법의 정신을 가지고 따지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위장 탈당이라든가 그 이제 무제한 토론 그걸 막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걸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기가 끝났으니까 무제한 토론 못 한다 더 이상. 그런데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그걸 둔 게 소수당이 어떤 그 이 다수당의 행포에 저항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수당이 타협과 조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면 모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수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국가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겉으로 맞으니까 맞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법원이 그래도 비난받을 건데, 헌법재판소는 있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그 이전 문제에 관해서 그 주심 대법관이 그 관습상의 헌법,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는 거는 헌법에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거는 우리 헌법상의 다 기본이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관습적인 헌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은 그렇게 못하죠. 대법원은 헌법에 안 정해져 있으면 못하겠죠. 아무 말도 못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국가의 어떤 기본을 지키는데 필요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잖아요. 헌법의 정신을 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헌법의 정신. 헌법의 정신이 뭐냐? 조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걸 위헌을 했다고요. 그 행정수도법을. 그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과연 헌법이 무엇이고 과연 헌법이 우리 국회의원들 어떤 입법권 행사를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예. 이걸 갖다가 생각했다면 이번 이런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과연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느냐 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인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팽개친 이념적 거예요. 예.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을 있을 필요가 필요 없죠. 없죠. 그건 제가 해도 돼요. 그냥 껍데기만 맞으면 이 사람들 지금 생각은 예. 이게 밖에 이 사람이 옷 입은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부에 목욕을 해고 안 했던 옷만 예쁜 거 입고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을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법사위에서는 전체 회의에서 발언권도 안 주었고 안건 조정 소위에 위장 탈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수결의 원리도 위배된 것은 맞는데 본회의에서는 예, 그런 그 거 없다. 법안이 넘어가서 지금 여당도 국민의힘도 참여를 했고 다 참여해서 토론하고 표결을 다 하는데 아무런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장의 이 법안 가결한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기각이다. 얼마나 궤변입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면 우선 응급조치, 그 지혈을 작용을 하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폐혈증으로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 폐혈증 그 앞에 그 지혈 조치를 안 한 거기는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죽을 때 그 마지막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제대로 했으면 뭐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그 언어도 다니고 궤변이 됐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넘어와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온 걸 지금 갖다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하는데 그걸 회기 쪼개기를 해갖고 못 해볼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넘어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자가 있어갖고 넘어왔는데 그게 치유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그 법적으로 아까 그거는 의료 쪽인 건데 도둑이 그 훔친 물건을 다시 훔친 사람 그 사람은 절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절도겠죠. 절도죠.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물건 훔친 게 뭐 절도품 절치품 아니냐. 그래도 하듯이 이게 이 모든 입법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앞 단계가 잘못되면은 뒷 단계는 볼 것도 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법사위 넘어오고 소위에서 넘어온 그 절차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뒤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드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술은 음주운전 아니다. 먹었는데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그건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사고만 안 나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또 한동훈 장관하고 검사들도 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죠. 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권이 다투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검사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그 검사들한테 그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게 없고 그게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수사와 소추권을 그것은 후에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번에 정해지지 않느냐. 그렇죠. 경찰한테도 일부 주고 또 뭐 검사한테는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의 또 논리는 한동훈 장관은 직접 수사는 안 하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느냐. 지휘 감독권이 있죠. 이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고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내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각하 부분은 제가 어떻게 명백하게 그러니까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거는 뭐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예전에 추미애 박범계 할 때 뭐 장관이 수사권도 없는데 이게 자꾸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그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한 거 그거는 그때 정말 좀 나라도 힘을 보태자 이게 험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한 거는
그리고 검사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검사한테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영장 청구권만은. 네. 근데 이쪽에서는 영장 청구권은 사람이 그 함부로 인신 구속이 되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서 헌법이 정해놓은 거지 수사권을 준 건 아니다. 수사권에서 언급한 건 아니다. 이랬고 반대쪽에서는 영장 청구권도 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예. 그 부분도 저는 뭐 양쪽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있다. 논거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이야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앞에 그 아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한 그 입법무효 예. 이 국회 그 법무효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뒷부분은 그 검사나 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 우리 논리를 그대로 계속 관철시키기가 좀 완전하진 않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현상이 시정이 되려면은 뭐 일각에서는 늘 얘기한 대로 진보 좌파 벨트, 소위 말해서 대법원과 헌재를 정하고 있는 뭐 인권법이라든가 국제법, 민변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법원이라든가 헌재는 뭐 100% 되고 대법원은 딱 한 사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헌재도 김형두, 정정미 두 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 있기 때문에 중도 성향이라고. 그런데 그런 논리도 저는 그렇게 딱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보수니까 그 보수 헌재 재판관이 들어갔으니까 다 보수 쪽으로 오케이 해주는 게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안 맞죠. 똑같은 보수든 진보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판결을 할 때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맞습니다. 게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관들 아까 누구야? 이성윤. 그 이야기도 했지만요. 법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일부 법관들이 어떤 자기의 이념, 이런 걸 판결에 투영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양심과 법률에 따라 하니까 자기의 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우리 국민이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이 재판해야 하는데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그 패권 그렇죠. 조개 껍질로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사법부라는 걸 두고 위임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위임이라는 법 제도도 있어요. 민법에도 위임이라는 계약이 있고 한데 위임에 있어서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임자. 위임자가 과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위임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위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사고방식, 거기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관들이,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헌법 제도에도 어긋나는 거죠, 결국. 이번에 캐스팅 보트를 지은 사람이 이미선 재판관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에는 인용에다 손들어줬고, 진짜 결정적인 거, 이 유효성을 다투는 데는 기각에다 손들어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양다리 걸치기인데, 나는 이 이미선 재판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판사로 있을 때, 그 주식 거래를 1200몇 회가 해갖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재산이 42억인가 뭐 얼마인데 주식만 35억 가져가지고 판사가요. 그래서 그때도 이 재판관 선임할 때 청문회 때 제일 논란이 된 게 아니 판결을 안 하고 막 판사가 앉아갖고 맨날 주식만 한 거 아니냐. 어떻게 1220몇 회인가를 한 게 드러난 것만이도 주식거래 한 게 그 나타난 것만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보수라고 불리는 그 4명 이 무효 의견 낸 사람 중에 2명은 중도예요, 사실. 보수도 아니고. 이 중도의 그 견해가 가장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가 이거는 그 법률이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다고 해서 4대 4가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회계 망치까지는 아니지만은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번에
꼭 변명을 좀 들어주자면 이번에 법이 유효하다고 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이제 법관이었으니까 예. 우리 행정재판에 비슷하거든 이게요. 행정재판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은 들어봤어요. 절차는 잘못되고 잘못된 행정 처분이지만 국가 전체 공익적으로는 이걸 무효화시키면 안 된다. 사정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이번 그 헌재 판결이 이게 법이 유효로 나온 데는 그런 법관들의 그 마음 깊숙한 사정 판결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일개 그 행정청의 인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체제가 바뀌는 문제였거든요. 수사권 조정은. 여기서까지 판사들이 그 어떤 한쪽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정 판결이란 그래요. 그거 당하는 사람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원고로서는 그 시민으로서는.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네가 참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현재 판결도 그 국민의힘이나 검찰 너 좀 억울하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참 잘했으니까 네가 참아라. 지금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이번 헌재 판결 결과가 시원치가 못하고 좀 찜찜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그런 말도 하더요. 두 분이 뭐 바뀌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버려야지. 미리 지금 하고 간 거 아닙니까? 3월, 4월에 지금 바뀌잖아요. 4월 되면 이석태 재판관이 먼저 나가니까. 그럼 이게 안내 구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보수 내지 뭐 중도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분 다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분이 중도 성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이 그 진보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끝내고 가자. 그래갖고 민주당 손 들어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국민의힘이 또 집권당이니까 그것도 체면은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그 절차는 조금 잘못됐다. 그 사람들도 무슨 말할 명분은 좀 줘야지 않겠느냐. 그 역할 맡은 게 이미선 재판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선도 저쪽인데. 그 진보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얍삽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